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5차 청원 한참 진행 중이고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 링크는 댓글 상단에 고정하고요. 안 보이는 분들은 영상 본문에도 링크를 추가했으니까 동의를 꼭 부탁드립니다. 쇼츠 영상에는 외부 링크가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본 영상에서 링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요즘에 자주 보이는 공매도 세력들의 프레임이 2차 전지 주식들이 떨어지는데 배터리 아저씨 사기꾼 아니냐. 그리고 왜 F킬라는 박순혁 작가 욕 안 하냐. 뭐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불법 공매도를 퇴치해달라는 요청이랑 2차 전지 하락이랑 자꾸 섞는 거죠. 이제 블렌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불법 공매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2차 전지 주주들은 아닙니다. 저도 2차 전지 주주가 아니지만 공매도 제도 개선을 바라는 거죠. 댓글을 하나 보면은 킬라야 다른 전문가 평가하듯 2차 전지 이 정도면 박순혁 엄청 까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친절하게 답변 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F킬라 채널에서 뭐 김정환이라든지 강영현 뭐 염승환 같은 전문가들을 이제 비판을 하는데 왜 박순혁은 비판하지 않냐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저는 2차 전지 종목 분석이나 주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제가 2차 전지 주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에코프로 종목을 언급하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공매도 세력들의 놀이터가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예시로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오늘은 박순혁 작가의 2차 전지 종목 분석이 틀리지 않았음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꾸 박순혁의 종목 분석이 틀렸음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분석조차 틀리지가 않았다라는 사실의 근거를 좀 준비했습니다. 고로 공매도 세력이 만든 프레임은 완전히 별개인 두 가지를 동일시하려는 그런 시도인 동시에 또 거짓임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박순혁 작가를 처음 본 곳이 바로 김작가 TV였거든요. 그리고 문제의 방송이 바로 이 방송인데 녹화 날짜는 1월 27일이고 또 에코프로 종가가 1월 27일 날 12만 원대였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뭐 그전에는 이제 박순혁 작가가 2차 전지 추천할 때 별로 생각이 없었지만 이거 에코프로 주가가 한참 올랐는데도 계속 2차 전지주를 좋게 분석하는 걸 보고서 박순혁 이사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있다라고 나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해보니까 많이 오르면 반드시 떨어지던데 지금 에코프로가 10만 원을 넘어서 20만 원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여기서 폭락을 하면은 개인 투자들의 손해가 막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의 추천은 잘못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참고로 저는 종목 분석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늘 봐왔으니까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지는 걸 늘 봐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에코프로는 결국 150만 원까지 올라가죠. 뭐 저는 잘 모르면서 남을 깎아내렸기 때문에 반성을 했고요. 또 저의 실수를 인정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사과를 드렸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박순혁 작가의 팬이 되거나 뭐 2차 전지의 주주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박순혁 작가를 이제 지원 사격하고 또 따르게 된 거는 공매도 세력이랑 싸우는 걸 보면서 그것이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F킬라를 보고서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결론적으로 F킬라가 틀렸기 때문에 사과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박순혁 작가를 비판하고 에코프로는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뭐 그중에 뭐 한병화도 있고 김현수도 있고 정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틀렸는데 사과를 한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결국 박순혁 작가는 종목 분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방송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방송은 7월 25일에 녹화된 방송입니다. 물론 아까 보여드렸던 방송과 이 방송 사이에는 무수하게 많은 방송들이 또 있겠지만 이제 이 방송을 한번 보면은 에코프로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조심해라가 아니라 급등에 대한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에코프로는 공매도 세력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숏스퀴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한 상태라는 거죠. 7월 25일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변동성 역시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2차 전지주 전반으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 대한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최근에 하락한 건 맞는데 박순혁이 틀린 건 아니다라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박순혁은 종목 분석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박순혁 작가가 틀렸다라는 거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7월 25일 방송이었고요. 이어서 7월 26일에 주가가 150만 원대의 고점을 찍고 이제 한동안 횡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주의를 미리 준 건데 공매도 세력은 2차 전지주가 연일 떨어진다고 박순혁이 계속 오를 거라고 말한 양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박순혁 힘 빼기를 여전히 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방금 보여드린 근거에 의하면은 예고가 된 변동성이었다라는 거죠. 김 작가 TV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스탠스는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봐도 지난 1년의 에코프로 주가를 보면은 변동성은 있었지만 어쨌든 상승률은 400%입니다. 10만 원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주가가 50만 원대이기 때문에 400% 이상이고요. 1년 단위로 봐도 또 틀린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사실은 2, 3년, 3, 4년 이 정도로 이제 장기적으로 보라는 이야기를 늘 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 프레임은 거짓이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공매도입니다. 현재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인데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 수량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2월 말에 공매도 잔고 수량이 140만 대였는데 지금 1월 중순에 150만 대입니다. 에코프로만 이런 게 아니고 포스코홀딩스도 공매도 잔고 수량이 12월 말에 100만 수준에서 얼마 전에 거의 120만 수준까지 올라왔었고요.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에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미래 산업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이전에 한국 시장 자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뭐 산업의 예측은 잘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아무리 상황이 좋다고 해도 미래에는 변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예측을 한 전문가는 욕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실력이 없음이 알려지게 되겠지만 핵심은 전문가의 예측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전문가를 믿고 말고는 개인의 선택이고요. 반면에 시장에서 약속한 것을 어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금지하기로 했으면 금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법을 어긴 자는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약속을 어기고 불법이 적발이 되었는데도 처벌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깨는 차원의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신한투자증권이 불법을 한 주체로서의 의혹과 정황이 있고 또 4차 청원에서 전수조사 요청이 있었음에도 그 청원이 성공했음에도 전수조사는커녕 신한금융그룹이 오히려 금감원장 상을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결국에 4번이나 불법 공매도 관련 청원이 성공했음에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난주 1월 19일에 5차 청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지금 기준으로 15% 달성을 했습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서 5차 청원 역시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만 한다. 5차 청원의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가지 꼭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융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동채 에코프로 대주주의 주식이 불법적으로 매도가 된 사건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 금감원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금감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홍콩에 있는 불상자가 이동채 대주주의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여 그의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설하고 은행 연계 계좌와 금융 인증서 절차 등을 거쳐서 대주주의 계좌에서 25억 원어치를 매도하고 그 거래 대금을 다시 이동채의 계좌에 입금을 했고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고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 발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죠. 고로 금감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는 불법 무차입 거래 의혹이 있는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 국회와 검찰 차원에서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코스닥 공매도 허용 종목 외의 종목에도 공매도를 거래를 한 정황이 있고요. 2023년 8월 무려 100여 건이 넘는 공매도 지연 보고가 이루어진 정황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동채 대주주의 주식 불법 거래 주간 증권사 또한 신한투자증권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2023년 11월 6일부터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음에도 공매도 거래량과 거래액 1위가 바로 신한투자증권이기 때문에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과 철저한 조사를 하고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은 현재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신한투자증권을 칭찬하고 또 상을 수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의 선언으로 현재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는 중지가 되었죠.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의 사례와 같은 불법 거래 의혹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고로 아래와 같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이 부분은 매 청원에서 거듭해서 요청한 부분입니다. 공매도 담보 비율, 개인 기간 모두 140% 이상, 공매도 상환 기간은 개인 기간 동일하게 연장 없이 90일, 모든 공매도 거래는 반드시 전산화할 것. 여기까지가 바로 5차 청원의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당장 한국 시장에 너무나도 필요한 요청이고요. 청원인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곽땡땡님이시고요. 저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5차 청원을 작성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달드리고요. 1700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청원의 동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